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 부산백병원의 김창환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TKA 이후에 발생하는 인스터빌리티와 스티프니스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스터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터빌리티는 TKA 이후의 미케니컬 페일러에 있어서 커먼 코즈라고 알려져 있고 리비전 TKA의 원인 중 10에서 22%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터빌리티의 트리트먼트에 있어서는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충분히 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스터빌리티의 종류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서지컬 프로시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원인에 있어서는 페이션트 팩터와 서지컬 팩터 그리고 클리니컬 팩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페이션트 팩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 TKA를 시행한 이유, 그리고 솔전에 디포미티나 컨트랙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뉴로머스큘러 패솔로지, 그리고 힙이나 풋에 디포미티가 있는지 등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이며, 서지컬 팩터에 있어서는 리가먼트 릴리즈의 정도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어떤 타입의 프로스테시스를 사용을 했고 OP 테크닉상에 있어서 어떤 특이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팩터에 있어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리얼의 인스터빌리티인지, 그리고 인스터빌리티라면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OP 플랜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스터빌리티의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는 디렉션에 따라서 코로날, 사지탈, 컴플렉스로 이렇게 나누는 분류도 있고, 인스터빌리티 타입에 따라서 익스텐션, 프랙션, 게뉴리컬 바툼, 글로벌 인스터빌리티로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발생 시기에 따라서 얼리와 레이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얼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 얼라이먼트라든지 갭의 임밸런스, 그리고 리가먼트 럽처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얼리 인스터빌리티가 이제 레이트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레이트에 있어서 폴리에틸렌 웨어의 에이시메트리컬한 폴리에틸렌 웨어라든지 아니면 CR 타입에 있어서 PCL 위크닝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디렉션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을 보면, 코로나에 있어서 원인으로서는 리가먼트 인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밸런싱이 부적절했던 경우, 그리고 말 얼라이먼트 등이 원인이 될 것이고, 이의 예방, 1차 수술할 때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는 결국은 밸런싱을 잘 맞추고 필요하면 소프트 티슈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트리트먼트, 이제 이 리비전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미 컨스트레인드 타입의 이러한 임플란트를 가지고서 리비전을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AP 방향에 있어서의 인스터빌리티에 있어서는 라지한 프랙션 갭이 있었던 경우나 CR 타입에 있어서 PCL의 인절이라든지 아니면 레이트 인서피션시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캠의 브리키지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크한 폴리에틸렌으로 체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PS 타입으로 리비전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입에 따른 인스터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익스텐션 타입에 있어서는 시메트리칼과 에이시메트리칼로 나눌 수 있겠죠. 시메트리칼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당시에 프락시말 티비아나 디스탈 피머의 오버리섹션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서트의 두께를 두꺼움을 쓰든지 아니면 피머의 오그멘테이션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이시메트리칼한 익스텐션 인스터빌리티가 훨씬 더 커먼한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앵귤러 디포미티나 리가멘트의 에이시메트리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주로 리가멘트에 대한 릴리즈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리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익스텐션 인스터빌리티의 케이스입니다. 여자 80세 환자고 레프트 니페인을 주소로 내원했고 17년 전에 TK를 시행받았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팔로업 엑스레이상 보시면 피머 쪽에 이러한 나칭이 발견되고 있고, 티비아에 있어서도 오스테오라이시스 소견이 관찰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얼라이먼트는 그렇게 많이 안 좋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익스텐션에서의 스트레스 뷰상 보시면 메디알과 라테랄 상의 레프트 사이드에 이러한 렉스티가 관찰이 되고 있고, AP 상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인스테빌리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피지컬상에 보시면 이렇게 마취하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보면 라테랄 쪽으로 상당히 심한 렉스티를 보이고 있고, 또한 AP상에 있어서는 렉스티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의 OP 파인딩입니다. 페모럴 컴포넌트가 완전히 루저닝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에 있어서 이런 포스테로 메디알 사이드에 폴리에틸렌의 프랙처가 같이 동반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에 있어서 세미 컨스트레인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리비전을 시행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프랙션 인스터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랙션 인스터빌리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0도 프랙션한 위치에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시행을 해야 되고, PS 타입과 CR 타입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PS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프 디스턴스가 크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 레이트는 낮지만 벨거스 스트레스와 같이 동반되어서 있을 때는 충분히 디스로케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리트먼트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생겼을 때는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시행해 볼 수가 있지만, 리컬런트한 경우에 있어서는 리비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CR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프랙션 인스터빌리티는 언더 레코그나이즈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상에 있어서 포스티리어 세깅이 점유하게 나타난다든지 패스 안셀리누스 주변이라든지 해서 멀티플한 텐더니스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페모럴 컴포넌트 사이즈가 작다든지 슬롭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PCL의 레이트 페일리어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리비전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랙션 인스터빌리티의 케이스입니다. 여자 82세 환자에 있어서 메디알 사이드의 페인을 주소로 내원을 했는데 19년 전에 TKA를 시행을 했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 했을 때 이전에 파이널로 팔로업 했을 때 하고 비교해서 얼라이먼트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나쁜 그런 소견은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 다 CR 타입으로 해서 그 TK를 시행을 했었고, 어느 정도의 메디알 라테랄 렉스티가 관찰이 되고 있고, AP상에 있어서도 렉스티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를 90도 프랙션한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메디오 라테랄 이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보면 레프트 사이드에 라테랄 렉스티가 많이 커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 동영상입니다. 일단 그 임플란트를 리무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트라이얼을 시행을 했을 때 프랙션 갭에 비해서 익스텐션 갭이 확실히 좁은 그런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 환자에 있어서 라지한 페모랄 컴포넌트, 요즘 나오는 기구들은 ML 위드스는 같다 하더라도 포스티리어 콘다일 쪽에 한 4mm 정도 더 두껍게 나오는 플러스 사이즈를 제공하는 그러한 임플란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비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AP 디멘전이 좀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컬 바툼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컬 바툼은 일단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면 그 원인에 있어서는 뉴로머스큘러 디지즈라든지 익스텐션 갭이 크다든지 그 캡슐의 위크니스 그리고 쿼드리셉스 머슬의 위크니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프라이머리를 시행을 할 때에부터 리컬 바툼이 인지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프라이머리 프로스테시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스탈 커팅을 적게 해서 익스텐션 시의 스테빌리티를 좀 더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고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시비어한 리컬 바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로테이팅 힌지 컴포넌트까지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리컬 바텀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자 76세 환자고 랩트 니페인을 주소로 내원을 했고 보면 타원에서 4년 전에 TKA를 시행을 했습니다. 내원 당시에 리컬 바텀이 20도 정도 이렇게 관찰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이 환자 이제 다른 병원 엑스레이를 보면 수술했을 때부터 이렇게 라테랄 쪽에 렉시티가 있었고 본원에서 시행을 한 엑스레이에 있어서도 리컬 바텀이 저명하게 관찰이 되면서 또한 라테랄 쪽에 이러한 렉시티도 같이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에 있어서 처음 이제 리비전을 고려를 했었고 역시 이제 라테랄 렉시티가 관찰이 되죠. 이 환자에 있어서 일단 라테랄 렉시티에 좀 더 중점을 두고서 이렇게 세미 컨스트레인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비전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때 폴리 인서트도 두꺼운 걸 쓰고 환자 수술방에서 그리고 포스트오피 이미디트 하게도 보면 스테이블한 양상을 보여서 있었는데 환자가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게 5년 되었을 때의 리비전 5년 뒤의 팔로우업입니다. 다시 리컬 바툼이 이렇게 재현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있어서 뭐 리비전을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 빼고 아스로테시스를 해야 되느냐 등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로테이팅 힌지의 컨스트레인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비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인스터빌리티인데요. 글로벌 인스터빌리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라지한 갭의 임밸런스라든지 반복된 서저리 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이때는 컨스트레인드 타입의 임플란트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인스터빌리티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 환자가 왔을 때에 어떠한 리가먼트나 머슬이 위크니스가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러한 위크니스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티프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TK 이후의 스티프니스는 1.3에서 5.3%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정의에 있어서도 여러 저자들에 있어서 다양하게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OA 환자에 있어서는 술 전에 60%, 술 후에 17%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한쪽에 프랙션 컨트랙처가 이렇게 남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쪽 무릎에도 쉐어링 포스가 가고 하면서 OA가 더 진행되는 그러한 양상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 바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원인에 있어서는 환자 요소와 수술 요소 그리고 술 후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환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레오피 ROM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된 그 진단 특히 이제 OA보다는 RA에 있어서 이 ROM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베시티 정도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술 중의 테크니컬 에러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페모럴 컴포넌트의 말 포지션이나 오버사이즈 되는 경우 그리고 엔티리얼 TBR 슬롭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TBR 컴포넌트의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불충분한 이러한 포스티리얼 쪽의 오스테오파이트의 리무브로 인해서 스티프니스가 생길 수도 있으며 파텔로피모랄 조인트의 리컨스트럭션이 푸어했던 그러한 경우들 그리고 파텔라의 언더 리섹션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조인트 라인의 엘리베이션이 10에서 16mm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었으니 스티프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술 후에 충분한 이러한 PT라든지 CPM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이 이펙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술 후에 발생 가능한 인펙션 그리고 아스로파이브로시스 등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TGF 베타라든지 BMP2 등을 이용을 해서 아스로파이브로시스의 발생 가능성과 그 정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병원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힙의 프랙션, 디포미티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파인 쪽의 레디큘로패시 등도 역시 술 후 스티프니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며
15% 정도에 있어서 술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헤테로트로픽 오시피케이션 또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트리트먼트를 고려를 해야 되고, 트리트먼트는 매니플레이션과 아스로라이시스 리비저 등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원인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수로 6에서 8주 그리고 12주까지도 이렇게 이펙티브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30에서 45도 정도의 ROM을 얻을 수가 있지만 0.2% 정도에서 보고되는 이아트로제닉 프랙처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술 후에 4에서 6주경에 환자가 이 스티프니스를 호소하고 제가 측정하고 했을 때에 100도 미만이다 하면 환자가 좀 더 PT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너브 블락을 이용을 해서 매니플레이션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로스코픽 하게 이 어드이지오라이시스를 시행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슈프라파텔라 포치나 아니면 메디알 라테랄 거터 그리고 인터콘디럴 그루브 쪽의 이런 파이브로틱 티슈를 제거를 하는 것이고 36도 정도의 ROM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어한 프랙션 디포미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포스티리얼 쪽의 어떤 파이브로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해서 시행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라이너 체인지와 함께 포스티리얼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주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TBR 튜브로시티, 오스테오톰이라든지 쿼드리셉스 플라스티, 쿼드리셉스 스닙 등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비전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트라아티큘라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테크니컬 에러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텔라 쪽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는 26mm, 여자는 23mm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셔널한 리섹션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인스터빌리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스트루먼트의 컨스트레인트에 맞는 그러한 컨스트레인트를 고려를 해서 환자의 스트럭처럴 프로블럼을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컬 바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컨스트레인트 타입의 임플란트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스티프니스에 있어서도 역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트리트먼트 플랜을 자꾸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